네, 장기표입니다. 오늘 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서 국민에게 간절히 사과한다 하면서 사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물론 그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잘못한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지금 와가지고 그거 지금 사과하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보다 훨씬 더 잘못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말하자면 이 비판을 넘어서 비난과 규탄, 또 이를 또 끝장내기 위한 투쟁은 하기는커녕 은근히 두 전직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함으로써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뭐 좀 잘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인식되고 하는 정말 잘못된 일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며칠 전에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 김종인 위원장은 말하면 제정신인가 하는 이런 제목으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린 일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시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물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박근혜 정권 또 이명박 정권 잘못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할 일은 아닙니다. 이게 전혀 아닙니다. 근데 우선 내가 이거 몇 가지 좀 중요한 것을 지적하면,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라고 해서요, 자기 멋대로 무슨 당을 대변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대표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 사과는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김종인 위원장 하는 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분은 민주주의 소양이 참 안 돼 있다.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 소양이 돼서 당내 민주주의가 되려고 그러면은 어떤 현안이 있을 때 그것을 당내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그 뜻을 밝혀야 그것이 대표로서의 역할입니다. 물론 어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그 대표가 어떤 말하자면 행위를 하고 언행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일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이 중요한 문제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당내 논의도 안 하고요, 자기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내대표 주호영 씨도 겨우 주호영 씨한테 사과문을 보내가지고 한번 검토해보라, 이런 정도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김종인 씨는 근본적으로 이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아무런 소양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잘못됐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 내용 보면요, 내용에 지난 정권 잘못한 거 많이 있다. 지난 정권 잘못한 거 많이 있는 거 누가 모릅니까? 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의 한나라당은 아니죠. 새누리당, 이런 당만 잘못했습니까? 지금 이 여당 민주당은 그 당과 좀 다를 바가 있었습니까? 더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당만 찍어가지고 잘못이라 하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완전히 지금 독재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정을 넘어서 완전히 그냥 공수처, 재정에다가
또 그 윤석열 검찰총장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판국에 무슨 놈의 전직 대통령 사과한다는 거. 그 물론 사과문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야. 지금은 국민의힘이고 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또 새누리당 잘못에 대한 거는 맞는 말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거를 두 전직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한다면서 이런 말을 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어쨌든지 박근혜 대통령은 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탄핵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즉 국회에서 탄핵이 결의돼 가지고 소추당했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또 탄핵을 그런 걸 보고 뭐 인용이라 한다면 그 탄핵 당했습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명박 대통령 저는 뭐 그 정부에 대해서 꼭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명박 대통령 저 구속된 거는 진짜 억지 아닙니까? 저 이명박 대통령 구속시키려고 얼마나 문재인 정권이 또 이거 해가지고 또 구속이 안 되니까 또 저거 하고 끝까지 애를 써가지고 구속한 사건이 이명박 대통령 구속 아닙니까? 저 구속이 잘못된 거죠. 구속을 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해야 되죠. 억울하게 구속당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혐의가 없으니까 억지로 해가지고 구속한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정치적인 탄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를 비난해야 되죠. 그 다음에 백보를 양보해서 다 잘못이 있습니다. 잘못 없는 사람도 없거니와 두 분 다 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직전 대통령 두 사람 구속시켜 놓는 건 옳습니까?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지금 근 4년 가까이 지금 징역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지금 4년이나 징역 살 일입니까? 뭐 또 징역 형량이 뭐 25년이 넘고 이명박 대통령은 17년.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 나라가 이게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이게? 그런데도 무슨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부패는 아주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피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뭐 표적 사정이니 뭐니 표적 수사니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판국에 무슨 놈의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서 사과합니까? 이게 야당입니까 이게? 국민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들을 국민 여러분을 향해서 할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서 할 말입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우리 헌법 제1조에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모든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바른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잘못된 즉 이 집권 이 문재인 정권에 오히려 말하자면 힘을 실어주는 이 김종인 씨 같은 사람이 야당의 대표를 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저 역량 부족으로 아직 김종인 씨를 말하자면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요. 그 뭐 오늘 저 여론을 보니까 당 내에서도 아이고 뭐 늦었지만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 이따위 소리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정도 되면 그때 당시에 그래 잘못한 게 그래 그렇게나 김종인 씨를 통해서 반성할 정도가 되면 정치권에서 나가야죠. 박근혜 정부 그래 잘못해서 그래 탄핵당했으면 그 함께 했던 사람들 진짜 책임을 김종인 씨가 책임진다는 말 사죄한다는 말 되기 전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아이고 이 창피스럽지도 않습니까? 그 다음에 김종인 씨는요 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외부 인사 아닙니까?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사과를 합니까? 그 사과가 그게 진정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진정성이 있으려 그러면은 뭐 백보를 향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그게 의미가 있지요. 그 다음에 이 당이 사과를 한다면 이 당에서 제대로 정말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사과를 해야지요. 이것도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치의 원칙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가 하는 것을 저는 드러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저런 사람이 야당 대표 해가지고는 이게 뭐 두 사람에 대한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말하자면 규탄하고 끝장내려는 의지가 없는 저런 사람이 야당 대표를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제가 강하게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이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공수처가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제는 설치가 되게 생겼으니 이제는 검찰을 통제할 수단이 생겼다. 지금까지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는데 이제 공수처가 이제 그게 될 수 있다. 도대체 이 사람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말이죠. 예? 이거 이제 이 공수처가요, 검찰 내부 비리 잘못 책임 묻는 기관입니까? 하기는 그렇습니다.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본래 공수처는 이름 그대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예요. 고위공직자. 또 자기도 그런 말도 했네요. 대통령 권력기관 대통령 측근들을 조사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검찰 통제하는 수단으로 됐다고 스스로 말도 했구만요.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이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이걸 업업 조치할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검찰이 지금 권력 실세들 범죄를 지금 수사하려고 하니까 윤석열 총장 지금 쫓아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나는 이런 말들이, 이 말도 되지 않은 말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것이 참 기가 막힐 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의 원래 뜻은 대통령 주변의 측근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라며, 그게 본래 취지예요, 본래. 그런데 그러려고 그러면 어째야 되겠습니까? 그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지멋대로 임명하면 되겠습니까? 여당 멋대로 임명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에게 거부권을 준 거 아닙니까? 즉 권력의 시녀가 주구가 될 그런 사람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즉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공수처를 만드는 거거든요. 국민 여러분,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 나라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상황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이 국민도 국가도 안중에 없이 오직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짓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힘으로 끝장내야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 오후 3시에 광화문 경복궁역 6번 출구에서 집회를 하는데 내일이 또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또
또 마침 그 날씨도 추운데다가 또 본래 이 코로나 방역 조치로 말미암아서 9명 이내에만 집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방역 수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신의 한수 등 유튜브 이 방송에서 많이 그 현장에서 이렇게 생중계도 하고 또 방송을 해줘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어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그 홍보를 통해서 국민적인 힘을 결집해 가지고 가까운 장래에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 국민 저항권 발동의 날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러나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